안녕하세요. 미국의 장기 금리,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그 복잡하게 얽힌 힘들을 하나씩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대출 이자 고지서 받아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왜 이렇게 비싼 걸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게 다 우리 삶이랑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 해답은요, 사실 아주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채 시장이죠. 지금부터 이 거대한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힘입니다. 바로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미국 정부의 빚, 즉 부채 공급이에요. 이 공급이 많아지는 게 왜 금리를 올리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걸 아주 거대한 글로벌 경매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쉬워요. 팔려는 물건, 그러니까 미국 국채라는 상품이 시장에 막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건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판매자는 구매자들 눈길을 끌려고 더 좋은 조건을 내걸어야겠죠. 채권 시장에서 이 더 좋은 조건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더 높은 이자, 즉 더 높은 수익률인 겁니다. 와, 이 자료 좀 보세요. 미 의회 예상북 CBO의 전망인데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정부 부채가 GDP의 98% 수준인데 이게 불과 몇 년 뒤인 2029년이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거라고 하고요. 2055년에는 무려 156%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막대한 양의 국채가 시장에 풀릴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렇게 정부가 시장에서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면 구축 효과라는 게 생겨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시장에 있는 투자금을 정부가 진공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작 돈이 필요한 일반 기업이나 우리 같은 개인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드는 거죠. CBO 분석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딱 보입니다. 정부 재정 적자가 1달러 늘어날 때마다 민간 투자는 무려 33센트가 줄어든대요. 와, 정부가 쓰는 돈의 3분의 1만큼 민간 경제가 그대로 쪼그라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가 빚을 내는 건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시장 전체의 돈줄을 말려서 우리 모두의 투자 기회를 뺏어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부는 계속 빚을 늘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손,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 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역할입니다. 연준은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두 개의 아주 강력한 레버를 땡겼다 놨다 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땐 양적 완화, QE라고 해서 직접 채권을 막 사들여요. 시장에 돈을 푸는 거죠. 그럼 금리가 내려가고요. 반대로 경제가 너무 뜨겁다 싶으면 양적 긴축, QT로 돌아서서 갖고 있던 채권을 줄여나갑니다. 이건 금리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지금이죠. 2022년 6월부터 연준은 바로 이 QT, 즉 양적 긴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엔 시장의 가장 큰 고객이었던 연준이 이제 지갑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정부가 새로 찍어내는 그 많은 국채를 이제 다른 민간 투자자들이 전부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당연히 금리엔 상승 압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세 번째 힘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해외 투자자들입니다. 미국 빚을 사주는 이 글로벌 고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 빚, 이거 도대체 누가 다 들고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부채의 거의 3분의 1, 정확히는 32%를 해외 투자자들이 갖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니까 이 글로벌 큰손들이 계속해서 미국 채권을 사주느냐 아니면 팔고 떠나느냐가 금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가장 큰 해외 고객들이 슬슬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두 주요 국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이 그래프 한눈에 보이시죠? 지난 3년간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투자 전략 변경이 아니에요.
미중 갈등 같은 정치적인 문제랑 경제 전략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로 해석됩니다. 한마디로 시장에 VIP 고객 한 명이 조용히 발을 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더 큰 변수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해외 국가거든요. 그동안 일본 중앙은행은 수익률 곡선 제어라는 좀 특이한 정책으로 자국 금리를 거의 0%에 묶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일본 안에서도 투자할 만한 곳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일본 투자자들이 굳이 미국 채권을 살 이유가 점점 줄어들지 않겠어요? 만약 이들이 미국 채권을 팔고 일본으로 돈을 가져간다면 수요가 확 줄면서 미국 금리를 밀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힘을 살펴봤습니다. 공급, 연준, 그리고 해외 수요. 그럼 이 조각들을 다 합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마지막 네 번째 힘을 통해 큰 그림을 완성해보죠.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여기서 편의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지만 사실 간단해요.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원할 때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잖아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붙는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편리함과 안정성 하나 때문에 다른 나라 채권보다 이자가 좀 낮아도 기꺼이 사줬던 거죠. 덕분에 미국은 역사적으로 정말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물가가 무섭게 오르는 지금 같은 고인플레이션 시대에도 과연 이 편리하다는 가치 하나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미국 국채를 계속 사줄까요?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거야 라고 기대하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너도 나도 월급 올려달라고 하고 기업은 그 비용을 또 제품 가격에 넘기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이런 시장의 심리 그 자체가 금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하지만 아주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네 가지 거대한 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부채 공급. 둘째, 무조건 사주던 큰손이었던 연준의 퇴장. 셋째, 마음을 바꾸고 있는 해외 큰손들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라는 시장의 불안한 심리.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강력한 힘들이 지금 이 순간 미국 채권 시장이라는 한 지점에서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 여러 개가 한 곳에서 만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처럼요. 그 결과는 당연히 세계 경제 전체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한 힘들의 충돌 속에서 과연 미국 국채는 지난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는 절대적인 지위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여러분의 대출 이자라 우리 모두의 경제 미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